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80장. 잠재의식으로 재능을 찾고 이직에 성공한 실직자의 이야기. 얼마 전 티머시와 대화를 나눴다. 티머시는 30년간 계속 같은 비영리 기구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대표가 그를 해고했다. 그는 앞이 막막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벼랑 끝으로 몰린 기분입니다. 지원하는 모든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 나이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대부분은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유를 말해주진 않지만 몇 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접근법을 가진 인재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속뜻이 뭔지 압니다. 제가 더는 25살 신입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긴 합니다만 회사는 나이만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수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 지혜를 보는 거니까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내 제안에 따라 티머시는 새로운 접근법을 써보기로 했다. 잠재의식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매일 아침과 밤마다 자신의 재능을 찾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언을 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을 보던 티머시의 눈에 모금 광고가 들어왔다. 광고를 제작한 회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좋은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회사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직원 가운데 한 명이 몇 년 전 세미나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 티머시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 직접 만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들은 직원이 말했다. 티머시, 마침 자네가 회사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네. 우리에겐 자네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네. 티머시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했다.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보다 더 높은 직급에 연봉도 더 많이 받았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 집중할 때 인생의 부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잠재의식이라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확언이 필요하다. 자신의 재능을 찾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언. 무한한 지성은 숨겨진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며 내가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는 즉시 현재 의식에 전달됩니다. 새로운 방법이 내 머릿속에 선명하고 강력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돈이 흐르기 시작한 삶. 몇 년 전에
사상가 랠프 waldo 에머슨의 글을 인용해 정신과 마음의 법칙에 관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캐럴은 그날 아침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강연을 들으러 왔다. 그녀는 어린 두 아이의 엄마로 최근 남편이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에머슨의 글을 인용하여 마음의 법칙을 설명하는 동안 캐럴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캐럴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글귀는 에머슨이 남긴 다음 글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이기도 하다. 개인의 마음은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해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캐럴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대학 시절 에머슨의 글을 읽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대학 교수는 에머슨을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로 소개했을 뿐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위대한 교훈을 남긴 사상가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연을 들은 후로 에머슨의 글은 캐럴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연습도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몇 주가 지난 후 캐럴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다시 만난 캐럴은 전과 달리 좋은 일이 가득한 사람처럼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캐럴이 내게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잠재의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확언이 쓰여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잠재의식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열정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확언을 읽었지요. 그리고 내면의 생각과 삶을 다듬는 대로 외면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언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에머슨은 모든 사람의 열쇠는 바로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럴 씨는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신 것 같습니다. 원하던 평화와 번영을 얻으셨습니까? 캐럴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학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고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를 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로 향하는 입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다 어제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휴스턴의 한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한 석유 회사가
우리 가족이 소유한 광산의 채굴권을 임대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저와 사촌들에게 텍사스 서부 광산 채굴권을 물려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광산에서 얻은 수입이 고작 연 $50 정도였는데 이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 올해 로열티로만 약 $100,000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네요. 돈이 제 삶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으로 향하는 관문은 잠재의식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캐럴의 경제적 문제가 말끔히 사라졌다. 일본 여행의 꿈을 현실로 이루다. 젊은 일본 여성 타스코는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꾸준히 듣다가 내게 편지를 보내 라디오 방송에서 가르친 내용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알려줬다. 80살이 넘은 할머니를 보러 일본에 가고 싶다고 늘 꿈꿨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께서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데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라디오에서 설명하셨습니다. 학원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하며 마음속 깊이 이를 믿으려면 실제로 확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짐을 여행 가방에 챙긴 뒤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두었어요. 이어서 일본에 도착해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품에 안고 일본어로 기나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매일 아침과 밤에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하고 또 상상했습니다. 상상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호주에서 살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군요. 비싼 호주 여행비를 어떻게 마련했냐고 묻자 물품 운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섬세한 물건을 해외로 보낼 때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화물칸에 수화물로 싣지 않고 비행기 탑승객에게 운반을 맡긴다고 하더군요. 기업의 촉박한 일정에 잘 맞춰 물건을 운반해주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날 오후 바로 물품 운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디자인 모형 하나를 도쿄까지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도쿄까지 왕복 항공권을 단돈 $100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할머니 댁에 도착해 할머니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부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